내가 먼저 중앙지검에 출대를 해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돌아가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쇼잉이다. 쇼잉.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송영길의 꼼수, 대단한 꼼수입니다. 조사실에도 못 올라갔지요. 로비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돌아가 주시죠. 조사, 수사 계획은 오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오늘 10시에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영길이. 네, 모습을 드러내고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참, 검찰 조사도 저렇게 본인이 시간을 정하고, 나 5월 2일 날 10시에 출두를 할 겁니다. 라고 본인이 검찰 쪽에 알려주는, 저런 기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저런 배짱, 저런 무모한 일방통행, 저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뭐 청바지를 입었군요. 청바지에 이 와이셔츠에 간단한 뭡니까? 약식 저걸 양복이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캐주얼하게 입고 지금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모습인데, 왜 저렇게 검찰 측과 사전 조율 없이 나 5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에 내가 출두를 할 거요. 나부터 조사를 해 주세요. 주위에 있는 분들 괜히 괴롭히지 말고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아이고 그러래요. 그럼 어서 오세요. 먼저 조사를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기자 생활 30년 넘게 크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언론인으로서 제가 쭉 볼 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짜 뉴스는 최소한도 전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이거는 제 이 방송 철학이죠. 소신이기도 하고요. 네. 저도 왜 이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럴듯하게 제목도 이렇게 낚시성 제목으로 하고, 그럴듯하게 아니면 말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그냥 많이들 보시겠죠. 아이고, 여기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아시아투데이의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예컨대, 이재명이 곧 그냥 이 정치 은퇴를 선언한대 라는 아주 쇼킹된 그런 유혹을 제가 왜 못 받겠습니까? 저라도 다 그런 유혹이 있는데, 이른바 팩트가 아니면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린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제 분석과 예측은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이재명, 송영길, 동반 탈당을 한다, 무슨 정치 은퇴를 한다, 이런 식의 어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글쎄,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이니까요. 자, 송영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군요. 검찰 수사는 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은 누구를 최종 목적이 뭡니까? 송영길을 민주당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송영길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몰랐다. 나는 내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 내용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죠. 나는 몰랐다. 그러고 후보가 5분 단위로 계속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내가 당내 돌아가는 상황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네, 모든 이 당내 행위 이런 거는 다 후보에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후보에게 잘 보일 수밖에. 왜? 내가 미는 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나중에 내가 공천이라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일을 하고 돈봉투를 만들고 돈을 조달하고 배분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에서는 이미 돈을 만든 사람, 돈을 받아서 뿌린 사람,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먼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개라고 그러죠. 얼개 딱, 이번 사건은 이런 얼개구나.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최종 관여를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그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조사는 제일 마지막에, 그래야 꼼짝 못하게 물증이라든가 증언 같은 거를 허튼 짓을 하면은, 자, 이래도 이 부인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오리발을 내 보겠습니까? 라고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송영길 얘기대로 송영길이 검찰을 출두가 했다. 그럼 뭐 7층 조사실에서 이제 커피 한 잔 주고, 자,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돈봉투 한 거 아셨죠? 라고 얘기하면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걸 보고를 하지도 않고, 얼마나 이 후보가 이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그걸 일일이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라고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은 송영길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또 다음 질문, 또 송영길은 또 부인했다라고 수사관들, 검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정황 증거를 딱 잡고 송영길이 딱 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자, 이래도 시치미를 떼시겠습니까? 이래도 발뺌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딱 반박된 증거를 내놓고 그래야 혐의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참 돈을 받은 사람, 돈을 만든 사람, 돈을 뿌린 사람들에 대한 정황 증거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판 아닙니까? 그래서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12군데 했고요. 또 5일 전에 여기 송영길 무슨 뭐 먹고 사는 연구회? 이름도 참 먹고 사는 연구회. 그래서 자기들은 먹사연이라고 부른답니다. 먹사연. 먹사연의 압수수색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압수수색을 다 끝내고 결정적인 증거, 또 이 검찰로 들어와라 라고 해서 이 관계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님 들어오세요. 몇 월 몇 다음 주 뭐 수요일 날 들어오세요. 라고 검찰의 단계별로 그런 타임 스케줄, 일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영길을 몰랐을까요? 천만의 만무당이죠. 송영길도 연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만은 또 고시를 봐가지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같이 안 생겼죠. 그런데 좀 투박하게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뒤에서 다 조정하게끔 하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런 게 더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노동 문제도 이렇게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당연히 내가 먼저 중앙지검에 출대를 해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돌아가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쇼잉이다. 쇼잉.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첫 번째가 여론을 호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저 송영길은 자기가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를 했대. 자진해서 출두를 했다는 얘기는 자신 있나 봐 하는,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숙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가 일반, 또 생업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깊숙이 들어가서 뭐 분석하고 이럴 계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송영길이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출두를 해가지고, 그런데 검찰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돌려보냈다는 거야. 검찰 뭐 하는 거야? 그 온 사람도 돌려보내고, 아이고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나는 내가 자신 있으니까 빨리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나를 돌려보냈다. 조사실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검찰 관계자, 이제 수사관 중에서 좀 높은 사무국장 정도가 내려와서,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죠. 송 전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수사는 계획이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와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냥 가시죠 라고 해서 로비에서 돌려보냈다. 바로 요걸 노린 겁니다. 요걸. 나는 내가 자신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갔는데 수사 준비가 안 돼서 나를 돌려보냈다. 그럼 화살은 어떻습니까? 여론의 화살은 당연히
검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검찰에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일방적인 결정이다. 일정상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호도의 목적이 제일 크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은 정말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목적이 가장 컸을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검찰은 지금 정황 증거, 이 송영길이 만든 먹고 사는 연구소라든가 이걸 압수수색을 하고 하나씩 차곡차곡 증거와 증언 이런 것들을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송영길이 이렇게 검찰에 출두를 한다는 얘기는 검찰을 흔들기 라는 복선이 깔려 있다 하는 얘기고요. 예, 세 번째는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바로 자기들의 적극적인 지지층을 결집을 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이재명이 검찰 측에 출입할 때 뭐 개딸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힘내세요.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이 검찰공화국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이 야당 탄압하는 겁니다. 또 야당 대표의 정치 보복을 하는 겁니다.라고 뭐 피켓 시위도 하고 지지층이 당연히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를 만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도 자신이 검찰 측에 출두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지지층, 나를 끝까지 보호를 해달라라고 하는 암묵적인 시그널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 호도의 성격이 이거는 뭐 확실하게 있는 것이다.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죠. 나는 당당한데 바로 검찰이 나를 피의자로 나를 범인 취급을 하고 있다. 내가 당당치 못하면은 내가 여기에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오겠느냐 하는 피의자 코스프레, 그것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더욱더 진지한 거는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지지층의 결집, 나를 끝까지 방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디펜스를 하면은 검찰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 여론에 어떻게 비춰야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인정을 받고 여론에 마치 지지를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전선동에는 따라갈 재주가 없습니다. 이른바 이 보수 자유우파 쪽은 지금까지 자유우파 쪽에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나가는 적이 있나요? 옛날에 이회창 총재가 한번, 근데 이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사안이 다르죠. 이번은 전당대회 때 돈으로 표를 살려고 하는 매수 행위가 지금 적발이 된 거고요. 이회창 당시 상황에는 정치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바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의 꼼수 조사실에도 못 올라가는 걸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목적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목적이었다. 그 꼼수를 파헤쳐 보면 바로 요 세 가지의 이 노림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영구님도 오셨군요. 네, 우리 금비스패너님이 열심히 김영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야를 떠나 금배지만 달면 절이 되는 의원들, 소신도 양심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장생희님도 오셨군요. 도적 송트남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도깨비님, 네, 도깨비가 아니라 도깨비님. 네, 송트남, 왜 송트남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송영길 플러스 베트남. 네, 송영길이 베트남에 가서 성접대 의혹을 받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사 누가 고소고발을 해서 뭐 증거 없음으로 이렇게, 그렇죠. 뭐 한참 몇 년 전에 된 것이 성매수 의혹이 있다 손치더라도 뭐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송영길의 별명이 송트남이 됐다는 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도재빈님 어서 오세요. 남성 K기차님도 반갑습니다.